대한민국 중고등학생이라면 국어 시간에 누구든 접하게 되는 대표적인 저항 시인 이육사. 그의 본명은 이원록이다. 그는 1904년 5월 18일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원촌리에서 오영재 중 차남으로 태어났으며 퇴계 이황 선생의 14대 손이다. 이육사는 잼민이 시절부터 형제 간의 우애가 지극하였으며 외모는 깨끗한 선비형으로 한번 사귀면 생사를 같이 할 정도로 신의와 의리가 강한 성격이었다고 한다. MBTI 성격 유형으로 따지면 ENFJ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육사가 얼마나 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한 일화로 이육사의 딸인 이옥비 여사의 기억에 의하면 외삼촌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잡혀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이때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한 자백으로 여러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고 했다. 이 일 때문에 이육사가 크게 분노해 집안에 편지하기를 더러운 피에 일족인 사람을 더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 내보내라 전했다 한다. 이육사는 12살에 한학을 배우고 17살에 대구로 이사하여 신학문을 배우고 이듬해 영천에서 공부를 하다가 끊임없는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여 1923년 일본에 건너가 2여 년간 동경에 있는 대학을 다니다가 귀국하였다. 이육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움에 대한 의지와 욕심이 대단했다고 한다. 이육사는 21살 때 일본 주요 기관 등을 파괴하는 활동을 하다가 붙잡혀 대구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윤세주의 의열투쟁에 큰 감동을 받아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형제들과 함께 의열단에 가입하였다고 한다. 의열단 활동 중 1927년 23살의 나이로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대구 형무소에서 3년간 첫 번째 수감 생활을 했다. 이때부터 1944년 감옥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17년 동안 총 17번의 옥살이를 했다. 우리가 아는 이육사의 이름이 수감번호 264에서 지어졌다고 전해지지만 정확히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어떤 학자는 수감번호 264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어떤 학자는 수감번호 64에 자신의 성씨인 이씨를 붙여 이육사가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육사는 수감번호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자신이 평생 동안 쓸 이름을 고심 끝에 3번의 변화 과정을 거쳤다. 이육사의 원래 필명은 이왈이었는데 첫 옥고를 치른 후 일제에 대한 비아냥의 의미로 일본이 빼앗은 땅에서 나는 고기를 먹고 설사하겠다라는 뜻으로 고기육, 설사사를 써서 육사라는 필명을 지었다. 그런데 이 필명이 의미가 확 와닿지 않아서 그 다음에는 독립운동의 투지가 잘 나타나도록 식민통치의 역사를 찢어 죽이겠다라는 의미로 죽일 육, 역사사를 써서 육사라는 필명을 지었다. 그랬더니 집안의 어른 중 한 분께서 이 이름을 듣고 표현이 혁명적인 의미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니 같은 의미를 가지면서도 온건한 묻육, 역사사를 써서 육사로 바꾸라고 권고하였고 이육사는 이를 받아들여 육사로 바꿔 썼다고 한다. 육사의 의미는 대륙을 품은 역사로 해석하기도 하고 역사를 대륙처럼 평평하게 만든다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것이 이육사의 마지막 필명으로 정착되었다. 이육사는 잠깐 동안 기자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1929년 5월부터 1930년 5월까지 1여 년간 중외일보 대구지국 기자로 근무하였고 1931년 8월부터 1932년 3월까지 조선일보 대구지국 기자로 근무하였다. 이때 교보생명을 창업하게 되는 신용호에게도 영향을 미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였고 나아가 교육보험 사업을 설립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육사는 군사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군인의 길을 걸었던 적이 있다. 첫 번째 옥살이 이후의 끔찍한 고문 경험을 바탕으로 저항심에 불을 지핀 이육사는 초사의 여인으로 각성하여 본격적인 독립운동가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나였으면 어마무시한 고문을 받으면 힘들어서 지지를 쳤을 것 같은데 이육사는 오히려 단단해진 모습을 보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독립운동의 길을 찾다가 무장항일 투쟁이 답이라고 생각하여 1932년 김원봉이 교장으로 있는 조선군관학교에 입교하여 6개월간 훈련을 받고 국내 공작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이육사는 뜻밖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격을 매우 잘했다고 한다. 이육사의 독립운동 활동으로 대표적인 굵직한 사건으로는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과 대구 경문 사건이 있다. 그 밖에도 군사학교 졸업 후 국내 공작원으로서 부여받은 사명을 행동으로 옮기는 다양한 활동을 했으나 일본이 이육사를 예의주시하면서 일의 조짐이 보이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툭하면 잡아들여서 실패로 끝난 것들이 많았다. 이것들을 자세히 이야기하면 영상이 길어지고 나는 국어 선생이지 역사 선생이 아니기에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나무위키에서 찾아보길 바란다.
잦은 옥살이와 고문으로 건강이 매우 악화된 이육사는 이때부터 앞으로 진로에 대한 인간적 고뇌와 갈등을 하게 된다. 의열단 활동을 계속할 것인지 광복을 위한 투쟁에서 이탈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한다. 고민 끝에 이육사는 육체적으로 의열단 활동은 못하지만 시와 글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깨우치고 일제에 대한 저항 정신을 북돋는다는 새로운 항일의 길에 나서기로 결심하고 문인으로서 새 출발하기로 결정한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민족저항 시인의 길을 걷는다. 이육사의 대표적인 시로는 한 개의 별을 노래하라, 광야, 절정, 청포도 등 주옥 같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 이육사는 본인의 시 중에서 청포도를 가장 아끼는 작품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내 고장은 조선이고 청포도는 우리 민족인데 청포도가 익어가는 것처럼 민족이 익어간다. 그리고 곧 일본도 끝장난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수능에서 출제위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중 한 명이 이육사다. 수능은 상황은 부정적이지만 정서와 태도가 긍정적, 희망, 극복의지가 나타나고 주제의식이 교육적이고 교훈적으로 뛰어난 작품들을 출제한다. 이것이 수능에서 현대시의 출제 기준이다. 수능의 출제 기준에 안성맞춤인 시가 바로 이육사의 작품이다. 따라서 이육사의 작품들은 필수 공부 작품이다. 작년 2022학년도 수능에서 이육사의 초가라는 작품이 출제되면서 총 5번 출제된 작가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역대 수능에서 출제된 작가들 중 가장 많이 출제된 작가이다. 올해 수능 특강에서도 이육사의 황혼이라는 작품이 실렸지만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연속해서 같은 작가의 작품은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공부 안 해도 된다. 공부할 작품이 하나 줄어서 좋지. 1943년 어머니와 큰형의 기일을 챙기기 위해 제사를 지내려고 잠시 귀국했다가 본가를 가는 도중에 체포되어 북경으로 압송되었고 다음 해인 1994년 1월 16일 북경 주재 일본 총영사관 감옥에서 4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나 같았으면 제사는 독립 후에 지내고 내 목숨 먼저 살려고 했을 텐데 이육사는 자신의 몸보다는 국가와 가족들이 최우선 가치였던 것 같다. 군무를 골고루 겸비한 최고의 지식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이육사. 일제의 암흑 속에서 오직 국가를 위해서 총과 펜으로 치열한 투쟁을 했던 이육사의 정신은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육사의 위국헌신 정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감사하자.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정부는 이러한 훌륭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당당히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라. 좀. 친일파 후손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돈도 명예도 없이 힘들게 산다고 하더라. 이게 나라냐? 영상이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양한 영상들을 제작하는 힘이 됩니다. 끝.